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3월 11일 저녁 브리핑이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내마녀의 날이 마감이 됐어요.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 저번 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 내마녀의 날을 기준으로 차트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현실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시장이었어요. 뭐 어제까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1% 시가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맞죠? 잠깐만요. 장중에 2.37%까지 상승을 했다가 1.88%로 마감을 했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0.1% 상승을 해서 고가가 종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2.02%.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못 갔던 코스닥이 조금 더 반등을 하면서 끝났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였냐? 오늘의 시장에서 시간별 투자자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오전부터 끌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 기관은 살짝 오전에 파는 척 하다가 10시부터는 방향을 돌렸거든요. 그리고 꽤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이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던지면서 그거를 다 외국인이 받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받았다라는 건. 어차피 추세는 외국인이 만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삼성전자인지 SK 하이닉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막판에 동시호가 부분에서 뭐 조금 더 하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량을 좀 던지면서 그 물량을 이 외국인이 받았다라는 거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뭐 연기금이 좀 돌아오면 좋겠지만 어차피 얘네들은 외국 투자로 방향을 돌려서 돈을 번다라는 지금 현재의 이 뭐라 그럴까요? 돈을 번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차피 내일 첫 팔 거 오늘 그냥 미리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또 조금 더 매도세가 기관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또 코스피도 기존에 비해서 좀 많은 물량이 들어온 물량이니까 내일 정도는 이 물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털어대면서 조정은 조금 더 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조정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을 거고,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2980포인트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되고, 웬만하면 2990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 내려오던 추세를 완벽하게 아직은 돌리지 못했어요. 그냥 최근에 나왔던 고점으로만 이렇게 유지를 해본다면 오늘의 고점이 이 상단에서 내려오는 단기적인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는, 또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인 거고, 어찌됐든 어제보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요 자리가 당연히 저점인 거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당연히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고요. 그래도 기존의 요 자리를 일단은 넘겼다. 3000포인트를 넘겼다. 그러면 다시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 볼 차례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실제적으로 앞자리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000포인트를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형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혹시나 눌렸을 때 앞자리는 바뀌지 않게끔, 대부분 우리가 종목을 보더라도 동전짜리가 1000원짜리로 가면 물량부터가 다르죠. 왜? 앞자리가 바뀌었으니까 호가창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코스피도 이제는 앞자리가 3000, 언제 우리가 2000이었을 때가 있었냐라는 그런
이 강한 지지 라인을 하나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980포인트는 이탈할 확률은 좀 드물 거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인 거고요. 단기간에 내일 기준이죠. 그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종가상 어려울 거다라는 기준인 거고, 어찌됐든 이 3050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게 좋고, 가장 안정적인 흐름은 3050포인트가 맞고, 가장 안정적인 흐름은 여기 307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3070포인트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밑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 3030 넘어서고 그 뒤에 올라오는 이 3050포인트만 넘기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방향은 위로 한 번은 더 바꿀 수 있다. 이해되시죠? 한 번은 더 위로 바꿀 수 있고, 그 위로 올라가는 또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추세를 또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삼각 수렴을 할 수도 있는 그림의 모습이에요. 그냥 밑에 있는 자리는 내려갔던 자리는 빼고 어차피 종가는 끌어다 올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이런 그림을 현재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 기존에 하락했을 때 여기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의 자리가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기존의 저점을 거진 이탈하지 않았고, 여기서 살짝 이탈했었죠. 여기도 뭐 매한가지로 이탈은 했지만 밑꼬리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살짝 이탈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종가상은 이 안으로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죠? 2950 안으로 갖다 놓은 것처럼 여기랑 지금의 자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자리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크게 보면 뭐 이런 그림처럼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이 주봉을 만드는 날이니까 내일 좀 한번 쫙 끌어당겼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쉬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분봉으로 와서 본다면 실제적으로 추세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던 자리거든요. 일단 이 자리를 못 넘기고 끝났어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어볼게요. 원래 열려있는 자리는 여기까지네. 요 그림이네요. 요렇게 자리를 잡았던 그림인 거고, 거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가 나오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정말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2970포인트 정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에서는. 이 자리를 이탈하면 뭐다? 절대로 안 되는 자리다. 종가상.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추세는 위로 한 번 더 결국엔 오늘 나왔던 이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바라보시면 대략적으로 될 것 같다라고 코스피는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금일 오전에는 그닥 힘이 없었죠. 왜냐면 실제적으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전에 샀다 팔았다를 좀 많이 했어요. 아침부터 샀다 팔았다 하고, 기관들은 아침부터 주구장창 팔고, 특히 투신과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모펀드가 아침부터 강하게 팔아대기 시작을 했고, 뭐 거기 금융투자도 어느 정도 물량을 팔다가 10시 넘어서부터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5장까지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그냥 버티는 물량. 눈치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오후 2시 반 정도 혹은 2시 넘어서부터 기관들 물량이 이 매도했던 물량이 다시 매수세 그러니까 포지션이 바뀌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오후장에 강하게. 그죠? 그러다가 또 장 막판에 던졌어요. 누구? 기관은 금융투자. 그래도 연기금은 던지지 않았다. 왜? 실제적으로 뭐 코스피 연기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방향으로 본다면 사실 이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기대가 할 수 없다. 또 코스피 역시도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대가 대부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시총 높은 애들로만 방어를 하는 부분이 뭐다?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단 차라리 얘네들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잡을 거예요. 당분간은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면 이 매도 포지션을 누가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 얘네들 기관이 뒤늦게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결국에는 뒤통수 맞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실제적으로 최상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파는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최상인데 그거는 어려울 거라면 차라리 그런 그림이라도 기관은 팔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으면서 추세를 끌고 결국에는 이 기관이 나중에 뒤늦게 더 높은 자리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된통당해봐라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던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잡고 요렇게 큰 추세 안에서 중간에 대략 그어보면 요런 자리에요. 그냥 요런 식으로. 그죠? 즉 코스피는 요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코스닥은 요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엔 이 밑에서만 놀았다라는, 그만큼 약했다라는 거죠. 힘이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봤을 때 이 위를 넘기는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흘러내리면서 그만큼 약했다. 하방에서 놀면 놀수록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됐든 이제는 중간가까지 올라왔고 위냐 아래냐 방향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구간인 거고, 밑으로 내렸을 때는 요런 자리 안에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885포인트네요. 거기까지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좀 애매해요. 코스피는 차라리 안 빠지는 게 좋아요. 얘는 내일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는 게 가장 안전빵이에요. 어디? 여기 자리 지키면서 908포인트 지금 딱 고점이죠. 그러니까 내일도 한번 위로 치면서 치고 나서 누르는 흐름이 가장 안전빵이라는 거고, 그래도 밀린다 한다면 이 895포인트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밑에 있는 저점 890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굳이 이런 자리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는 흐름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흐름과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흐름을 보면 여기서 요만큼 나왔던 자리가 여기, 그리고 여기 하나 올렸던 자리를 여기로 잡는다면 그 다음 빠졌던 자리가 여기, 그리고 올라갔던 자리, 그죠? 그리고 하락할 때 단숨에 뺐던 자리, 여기도 단숨에 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고 얘가 누르면서 한 차례 두 차례 누르는 자리,
뭐 하락 A, B, C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도 하락 A, B, C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대한 매도세는 다 나왔다라고도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오늘 강하게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 실현 물량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지만 차라리 그 나오는 물량을 위로 한번 올려서 위에서 받아주는 그림이 좋아요. 어디? 요 안으로 들어와서 요 안에서 받아주는 흐름, 그러니까 즉 이 안이죠. 요 안에서 받아주는 흐름이 좋다. 그래야 다시 한번 고점, 여기에 대한 고점 935포인트 정도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935포인트를 넘겨야만이 그 다음 확인할 수 있는 97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대략적으로 그냥 추세의 라인을 그려본다면 요런 그림 하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쌓아 내렸던 요런 그림 하나, 아직 이 자리도 못 올랐었죠. 그리고 위에서 찍어 눌렀던 몸통 기준을 본다면 요런 그림 하나 나오고, 말 그대로 밑꼬리와 연결을 해본다면 요런 그림이 나와요. 즉 무슨 소리냐, 실제적으로 여기를 보더라도 이게 몸통이 있고 밑꼬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즉 하락했던 자리에서 여기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기준인 거고, 얘는 여기서 매도세가 한번 나왔다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기준인 것처럼,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는 뭐 하는 자리, 여기는 과매도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즉 요 자리까지 들어오면 결국에는 밑꼬리를 달든 뭘 달든 쭉 이 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를 드린다면, 그럼 결국엔 요런 자리까지 860에서 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긴 하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이 여기까지 빠질 확률은 없다라는 거고, 밀린다 하더라도 요런 자리에서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요런 밑꼬리처럼. 이해되시죠? 요런 밑꼬리들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어찌됐든 요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여기 요 932포인트 3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요 안에 현재는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904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디 933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빠르게라도 올라올 수는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라도 박스의 모양을 좀 가지면서, 그리고 이 모양을 뚫고 올라오면서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흐름 자체가 이제 옆으로 기울잖아요.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몸통 자체가 밑으로 기우는 자리니까 이 자리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는 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게 안 되더라도 요 중간값 위로는 빠르게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에서 위에서 놀고 있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빠진 거잖아요. 몸통이 자체가 밑으로 내려앉았으니까. 그죠?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제 좀 시장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3월 내내 시장이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중반 이후는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의 모양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무작정 갱신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면서 뭐 신규 매수든 혹은 물타기든 혹은 수익 실현이든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목으로 와서는
사실상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느낀 건 그래도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3월 15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나오고, 최근에 감사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4월달에 또 아마케도 있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려면 당연히 반도체 부분하고 제약바이오밖에 없어요. 코스닥이 대부분이니까. 그죠? 대부분이니까 요 종목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반도체보다는, 이게 반도체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왜 최근에 이 반도체 수급 자체가 되게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없다고. 전기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들어가는데 반도체 공급이 어려워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비용도 올라가고 있다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D램 가격도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보는 것처럼 반도체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뭐보다? 제약바이오보다. 왜? 반도체는 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제약바이오는 눈에 보이는 게 적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제약바이오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나아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뭐 마스크 관련 애들, 혹은 진단키트, 뭐 기타 여타 등등에 대해서 매출이 늘면서 실적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종목들이 단기적이지 않겠냐라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 생각 때문인지, 실적이 분명히 나오는데도 종목이 바닥까지 내려온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시 초입까지 온 거죠. 지금 현재 지수는 여기에 있는데 종목은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3월달하고 크게 별 차이가 없다. 대부분 3월에서 작년 3월에서 5월달 사이에 있는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종목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올라가서 고점에 있는 애들보다 순환매 형식처럼 바닥에 있는 애를 다시 원래 있는 자리 정도까지 올려놓으면서 지수는 끌어올리는. 그래서 대부분의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실제적으로 어떤 종목들은 3월하고, 이게 작년 3월에서 5월하고 지금의 2001년 3월이죠. 3월하고 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올라갔다가 내려온 애들도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아직도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지수는 올랐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밑에 있는 애들이나 올라갔다가 눌렀던 애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갱신 못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기준의 30에서 50% 정도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또 수소차도 섹터가 있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시총이 강하진 않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고점을 이탈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엄청 강하지는 않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디? 이 윗자리에서 지지를 못 받았다라는 관점이에요. 여기서 차라리 지지를 받았으면 강하게 튀는 그림인 건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서 여기가 하나의 저항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여기 안에 대한 1차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다시 한 차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그래도 EM코리아하고 EM코리아하고 JNK 히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 수소 충전소 관련이죠.
수소차 관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이 자리 위로 올라와야만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변화될 수 있다. 5,560원. 그에 반해서 JNK 히터도 모양이 똑같죠. 얘 같은 경우는 요 자리죠. 똑같이 8,540원 이 위로 올라오는 그림. 어찌됐든 전기차, 수소차는 미래 차고 친환경 차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다. 그 중에 그렇다면 이 전기차, 수소차 섹터가 움직일 때, 특히나 수소차 섹터가 움직일 때는 수소차를 먼저 많이 만들진 않을 거다. 왜? 충전소가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나서 수소차를 만들어야 이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충전소는 하나밖에 없는데 수소차를 2만 대 만들어 놓으면 이걸 사봤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충전하러. 그럼 줄이 쫙 서 있겠죠. 하루 종일 걸리겠죠. 기름 넣는데. 그러면 충전소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만이 수소차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기차처럼 지금에야 각 아파트든 신규 아파트 지을 때 무조건 이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그 콘덴서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다 사방팔방 지하주차장이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은 이 전기차 충전 자리를 만들어 놓게끔 돼 있어요. 아니면은 승인이 안 나는 것처럼 수소차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점 대비해서 고점에서 아직도 많이 버티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죠. 이 안서만 움직이고 위로만 올라오면 다시 한번 또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잠시 잠깐 본다면 오늘 같은 날 KPX 생명과학이 움직였어요. 이게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뉴스가 따로 나온 거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본다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맞고 뭐가 어쩐다 저쩐다 못 걷는 사람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들어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올라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밀리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얘는 옆으로 좀 더 기어주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 그만큼 강하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럴 만한 아직까지는 뭐 큰 메리트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급은 한번 들어왔고 그 수급이 나간 모양처럼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흐름상 이 주봉의 모양을 보더라도 주봉의 모양을 보더라도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최근에 거래량 중에 가장 큰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얘에 대한 변곡점은 요 자리죠. 7,9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이 만원대까지 요 자리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아직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있다라는 거고 최대한 빠르게 여기 1,700원 그러니까 11,0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은 한번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갈 수 있고 11,000원 위로 올라와야만이 12,000원에서 13,000원대 부분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현재 이 종목은 요 안에서 갇혀있는 자리거든요. 요 안에서 갇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위로 올라와서 횡보하는 그림이 가장 안정적이다. 여기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올라와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종근당은 한 번 더 눌렀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멈춤봉이 형성이 될 필요는 있어요.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어떻게 보면 도찌의 모양처럼 모양을 만들어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을 더 낮추기보다 옆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좀 나타나줄 필요는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잡혀있는 것처럼
요 안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좀 만들어줘야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일단 밑바닥에서 도지 영망치형 흐름이 나왔죠. 근데 거래가 좀 안 들어왔어요. 거래가 좀 들어오는 흐름이 좀 나을 수 있는 그림인데, 자 어찌됐든 이제 이 자리 6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좀 연출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앞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고, 대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더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떨어지는 각도가 조금은 옆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저점은 조금 더 낮출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시장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웅도 그렇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죠? 얘도 옆으로 떨어지던 자리에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 녹십자 넵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저점을 한번 만들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진 못할 거고, 당연히 누를 때 여기보다는 저점을 높이면서 짝꿍댕이의 패턴을 만들어줘야 뭐다? 저점을 형성한 그림이다. 그런 그림이 오늘 확실하게 나온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구름대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위로 살포시 움직이다가 요런 자리에서 한 번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돼요. 얘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좀 더 강한 흐름이다. 대웅, 종근당 그런 애들보다 강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계속 지키고 있죠. 이 11,000원, 41,000원대. 그죠? 빠지던 흐름을 옆으로 돌려놓으면서 얘는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 횡보하는 폭은 짧지만 그래도 나타나주고 있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이 위로 올려줄 필요는 있어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뀔 거다라고 본다면 그런 그림 분명히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왔죠. 오늘 58,600원 일단 고점을 한번 넘겼어요. 넘겼지만 여기 음봉에 대한 몸통을 넘기진 못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뭐 저항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왜? 오늘 왜 못 넘겼냐? 거래가 안 터졌으니까. 대신 이 많은 거래량을 이 적은 거래량으로 수반을 했다라는 거고, 이 수반한 자리를 다시 올라오면서 이거보다만 거래가 좀 더 터지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5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제는 이탈을 한 번 더 하더라도 무리는 없지만 요 자리 5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얘가 올라갈 때 다시 이 자리를 테스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 위에서만 버텨준다면 한 번은 더 이 위에 있는 양봉의 몸통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6만원 단기적으로 넘어서면 6만 1,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이 위로 넘어가는 그림은 뭐 이슈, 즉 찌라시 같은 뉴스가 한번 터져줘야 돼요. 그러면 거래를 최소한 한번 동반을 해줘야만이 다시 한 차례 요 자리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또 KPM테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거래량이 크게 안 터지니까 이 구름대 하단을 못 넘기는 그림이에요 지금. 즉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기준 잡고 위에 목표가를 잡고 움직이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좀 더 빠른 5,000원대를 볼 수 있는 그림인 건데, 그렇지 못한 그림이 나타난다면 요 안에서 박스를 치길 바라는 부분인데 얘가 힘이 없이 움직인다면 요 안에서 박스를 칠 확률이 높아요. 그냥 이 구름대는 넘기기 어려우니까 밑에서 계속 이 적은 거래량을 내면서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요렇게까지. 웬만하면 올라타는 게 좋다. 그러니까 2,8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 줘야만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에 비해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한 차례 저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죠. 16,250원, 16,450원, 16,500원. 어찌됐든 저점을 슬금슬금 높여는 가고 있어요. 대신 저점도 높이는데 고점도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보다 여기가 낮아요. 고점도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뭐 요런 그림이 될지 어떤 그림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그림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점을 높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고점도 낮아지는 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 약간은 애매하다. 어떻게든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얘도 노력 중이에요. 못 들어가면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얘도 KPM 테크처럼 아직 KPM 테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들어가 줄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 들어가서 위아래 바닥과 고점 잡고 움직여주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아직은 그래도 지켜볼만 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2,000원 말씀드렸죠. 2,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더니 오늘 2,010원에서 반등을 일단은 붙이는 그림이에요. 그래도 거래가 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하루도 양봉을 뽑아내면서 거래가 좀 들어와 주는 게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바이넥스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뭐 악재가 좀 터졌죠. 바이넥스 관련된 상품을 뭐 판매 금지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빠진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또 저기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전부터 이제 하락을 했고 오늘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14,000원대에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거 13,000원까지 일단은 한번 빠져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13,000원을 찍고 반등을 하는 그림이기는 해요. 반등을 하는 그림이긴 한데 얘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단 13,000원 부근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지만 얘가 이 반등 자체가 반등 자체가 올라오게 된다면 16,000원에서 16,5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럼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자리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어요. 어디? 18,400원 정도. 요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16,500원 위로 들어가야만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반자리, 나머지 반자리 요런 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좀 크게 잡을게요. 이렇게 요런 그림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위로 올라와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줘야만이 다시 한 차례 이 자리를 돌리러 갈 수 있어요. 요 자리까지 돌리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6,500원 위로 못 올라타고 이 밑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어찌됐든 16,500원을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되는 거고요. 못 올린다면 여기서 한 차례는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12,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가 지지의 라인은 분명히 맞지만 12,000원대까지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장이 좀 나아지니까 얘도 같이 올라올 거냐. 왜? 하락 자체가 좀 강하게 밀렸단 말이에요. 4거래일 연속으로 밀렸던 부분인 거고 뭐 기존의 흐름을 봤을 때 요 자리만 혹여나 이렇게 지워버린다면 꾸준하게 빠진 그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라도 16,400원 혹은 18,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게 말처럼
시장이 나아지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고 이 종목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서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면 12,000원 부분이 뭐다? 확실한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아무튼 나머지는 주말에 할게요.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주말에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4월 달부터 4월 첫째 부터 또 공부방이 열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혹은 뭐 직장인이라 매매하기가 애매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리딩방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